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공기가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30도를 약간 웃도는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에는 5mm 안팎입니다. 주말에도 곳곳에 비 소식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원주시가 추진 중인 태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봉산단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고요. 횡성군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8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인제에서 채집된 진드기 수가 1,730여 마리로 올해 6월 380여 마리보다 4.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이유는 무더위로 진드기 생육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를 매개충으로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발병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14일까지 제6기 도민감사관을 최대 50명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첫 사례인데요. 지원 자격은 법률과 회계, 보건 등의 전문 자격이 있거나 대학 조교수 이상, 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낸 사람 등입니다. 도민감사관은 올해 9월부터 3년 동안 공익제보와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휴양과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워케이션 시설을 잇따라 조성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10월까지 예산 8억여 원을 들여 용평면 개방산 캠핑장에 사무공간과 숙박시설을 갖춘 워케이션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평창군 대화면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 기업체가 이용하는 워케이션 시설을 만듭니다. 평창군은 이 시설들을 활성화해 관광객과 정주 인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 첨단의료 산업 중심의 정주형 복합산업단지인 태봉산단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태봉산단과 관련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태봉산단과 관련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텐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태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세장동하고 봉산동 일대에 걸쳐서 대략 95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42만 평 정도의 대규모 정주형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원래 봉산동 일원에 지금 봉산산업단지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최대 한 70만 평 규모로 진행되다가
시행을 하던 분들 사이에 민간 주체들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는지 두 개로 나뉘어져서 태봉 일반산업단지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이 바이오 첨단 의료 산업 중심으로 원주가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들을 계속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 기업 유치를 계획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또 실제로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42만 평 규모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통상 10만 평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설립되는 농공단지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니까 상당한 규모이고요. 만약에 계획대로 의료기기 산업들이 여기에 많이 유치가 되고 원주의 관내 대학 연구기관들까지 연결이 돼서 많은 고용까지 창출되는 효과가 이어진다면은 원주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성공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태봉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감과 성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좀 된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성명서도 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적도 있는데요. 네네. 좀 기대가 과열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 동의소 50%를 넘겨서 그걸 기반으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예. 이게 전체 산업단지 공정으로 보면은 약 한 0.5% 정도의 공정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걸음마 단계가 시작이 된 거라서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행정 절차,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협의 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토지 확보라든가 또 인프라 구축 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실제 실행을 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예.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추진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산업단지가 성공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점검, 그다음에 실행 계획들의 실태를 좀 잘 파악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걸음마 단계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한데요. 네, 태봉산단이 앞으로 바이오 첨단 의료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만큼 기대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원주 공약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중부권 중심 도시로 원주를 키우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의료 바이오 산업들, 첨단 의료 바이오 산업들을 더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전문직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은퇴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 공약이 이행이 되려면 수도권 인구가 많이 또 오고 또 청년들까지 원주에서 인구 유출이 많은데 원주에서 정착하려면 사실은 첨단 의료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태봉 일반 산업단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은퇴 도시라든가 이런 모델을 가져가려면은 의료 기반들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의료 산업과 의료 서비스 산업들이 육성이 된다라면 은퇴 도시로서의 매력, 또 전문직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와서 제2인생 설계를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태봉 일반 산업단지는 원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주형 복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산업단지 플러스 정주 여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원주에서 이행되게끔 하는데 이 태봉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원주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원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인 점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분율이 낮아서 사업의 안정성과 통제력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우려하는 지점들은 일단 원주시가 여기에 1,000억 이상을 지원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통상 민관 협력 사업으로 원주시가 투자 지분을 가지게 되면 민간 사업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관 협력 사업이 될 때는
지자체가 20% 이상을 출자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원주시의 현재 계획서는 20%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0% 투자를 하면 회수율이 굉장히 낮겠죠. 네. 만약에 지금 사업 계획서상으로 보면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분율을 좀 높여서 사업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또 원주시가 주도권도 좀 확보를 하고 나중에 배당 이익도 좀 높여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우려 지점은 이것만이 아니고 현재 민간 시행사가 계획서상으로는 자기자본 비율이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0.2%라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굉장히 부실화될 위험이 있겠죠. 책임성도 떨어지고 예. 중간에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자본 비율 0.2%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 시행사 현재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0%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업을 주도하는 분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주시 사업계획에 보면 2027년에 SPC를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현재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는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바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닌지, 별도의 사업 주체가 수면 밑에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이 태봉산단이 정말 성공하려면 이런 의구심들, 의혹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주시의 책임성을 좀 높여서 원주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이 태봉산업단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 구조의 문제점이 확실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네. 부분들이 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초반에 이 태봉산업단지가 현재 그 바로 옆에 추진되고 있는 봉산산업단지와 하나의 산업단지로 대규모로 추진이 되다가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봉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면 의무적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봉산산업단지의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은 한 22,000평 정도 규모의 대규모 산업 폐기물 단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나오는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도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산업단지 분양을 하다가 잘 분양이 안 될 경우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큰 이익을 발생시키는 민간업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던 분 중에는 과거에 경상북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대규모 오염물질들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태봉산업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요. 예. 원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외지에 폐기물들이 들어오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의 지분율이 낮고 또 민간 주도성이 과도하게 강해서 이분들이 단기 내에 막대한 이익을 뽑겠다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혹여나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원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산업단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민동의서를 받을 때 주민동의서를 원주시를 4층에서 받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원주시장 귀하 이런 게 들어가서 민간 개발인데 마치 원주시가 개발을 주도하는 것처럼 주민 동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대체 이 시행 주체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개발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할 때 주민들의 참여들을 보장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원주시가 어차피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거라면 지분 투자들을 갖다 늘려서 원주시의 개입을 강화하고요. 또 하나는
SPC를 정말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사업 주체를 새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보여지는데 능력이 꼭 검증된 업체를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공공성과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구조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개발지구 안에는 혜택을 보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시가 책임있게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이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면 원주 공동체가 갈등에 빠지지 않고 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원주시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된 시점에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원주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앞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혁진 국회의원과 태봉산단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횡성군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인 누르미를 지역 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란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고 수거된 개수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판기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네. 횡성군에서는 지난해 3월 우천면에서 제작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인 누리미를 횡성읍 코아루 하우스토리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치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누리미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현금처럼 바로 적립돼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해당 단지 내 월 평균 300kg 이상의 투명 페트병이 수거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실질적인 자원 순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들의 높은 이용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누리미를 관내 3개소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추가된 곳은 횡성 종합운동장, 횡성 코아루 센트럴 퍼스트 아파트, 둔내 건영 아모리움 아파트고요. 신규 설치된 무인 회수기에는 라벨 자동 선별 기능과 대형 터치스크린 UI가 탑재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성혜나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데 다른 쓰레기랑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져서 그 가치를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횡성군은 투명 페트병을 보다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 누르미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월 평균 300kg 이상 수거 성과가 있는데 약 1000개가 넘는 투명 페트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게로만 봐도 적지 않지만 이게 다른 플라스틱에 섞이지 않고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없고 깨끗하게 수거된 페트병은 다시 의료 섬유나 식품용기 등 고급 제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순환 구조가 잘 작동하면 기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탄소 배출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큰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네, 누리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 누리미를 사용하려면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비나 이질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통카드가 없다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전화하면 이질 교통카드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가 준비됐다면 기계 앞에 교통카드를 먼저 올려두고요.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뗀 투명 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되면서 즉시 적립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1개를 투입하면 10원이 자동으로 적립되는데요. 이 적립금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관내에 설치된 종량제 기기를 통해 버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최대 적립금은 300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횡성구는 앞으로도 이용률이 높은 곳이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 위주로 점차 누리미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누리미 외에도 다양한 자원 순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관내 업사이클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자원 순환 업사이클 체험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자원 순환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환경자업사원소 성혜나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설치한 곳에서는 주민분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재미있다, 환경도 살리고 보상도 받으니까 자꾸 하게 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시는 분도 계세요. 환경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누르미처럼 간단하게 페트병 하나를 잘 버리는 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희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들로 찾아뵐게요. 버리는 게 아니라 되살리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누리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강원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전국 기업도시 중 첫 번째로 원주 기업도시의 청산이 완료됐다고요? 네, 원주 기업도시가 준공 15년 만에 청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분양장금 전체 납부와 분양토지 매각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초 청산을 위한 종결 등기를 마치면서 기업도시 조성 사업을 서류상으로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업도시 중 이처럼 청산을 완료한 사례는 원주가 최초입니다. 그동안 원주 기업도시가 어떤 과정을 거친 끝에 청산 절차가 완료됐나요? 네, 주식회사 원주 기업도시는 지난해 8월 해산을 결의한 데 이어 11월 29일 폐업 등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앞서 원주 기업도시는 앵커 기업인 롯데건설이 가장 많은 132억여 원을 출자하는 등 총 526억 7천만여 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총 사업 수익 1,450억여 원 중 총 704억여 원이 지분율에 따라 배당됐습니다. 나머지 750억여 원은 진입도로 개설된 기업도시 주변 지역 발전에 재투자됐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조성은 앞서 2004년 12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듬해 2005년 7월 원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돼 2007년 4월 개발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승인 절차까지 완료돼 2008년 11월 첫 삽을 떴으며 10년여 만인 2019년 11월 준공했습니다. 다만 기업도시 청산을 위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원주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기관과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청산이 늦어진 데 따른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른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주차 문제를 겪던 원주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 유료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기주차 문제를 겪던 원주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원주시는 단계동 1080번지 원주 세무서 앞과 무실동 1826번지 무삼공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행정 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유료화는 그동안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21일까지는 행정 예고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럼 유료 전환될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30분까지는 600원, 이후에는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일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경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자동차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요금이 감면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앞서 원주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원주 세무서와 무선주차장 등 지역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일부 시민의 경우 오랫동안 차량을 주차해 정작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은 주차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의견서 제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원주시청 3층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서 원주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다자녀 가정과 출산 장려 등 빈틈없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영월형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으로 8세에서 12세까지 둘째 이상 가정에 1인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중 둘째 이상 가정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사전 건강 관리비와 축하 기념품, 난임 부부 시술비,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생식세포 냉동 지원, 임산부 영양제를 지원하며 분만병동이 갖춰진 영월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출산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영월 지역 주민은 영월 의료원에서 출산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요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등 원정 산후조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첫째야 100만 원, 둘째야 300만 원, 셋째야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군은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립대성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원광 어린이집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며 야간, 주말,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촘촘한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산 체험 캠프를 진행한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이 오늘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25년 평창군 눈동이 가디언즈 청년 캠프를 개최합니다. 눈동이는 평창군의 마스코트입니다. 이번 캠프는 올림픽 도시 평창의 유산을 체험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열리는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올림픽 도시 청년으로서의 자긍심과 유산 전승 보존에 앞장서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고요. 8월 8일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